자, 오늘은 경우의 수와 수년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개념 원리, 연습 문제, 스텝 2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95페이지, 18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를 뭐라고 부르나요? 다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그래요? 3의 배수라고 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3 곱하기 뭐 하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돼요? 네. 그러면 5로 똑같은 방법으로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5의 배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나누어 떨어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가지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찾는 게 빠를까? 아니면 진짜로 3의 배수 아닌 거, 5의 배수 아닌 거 일일이 찾는 게 빠를까? 당연히 전자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180번은 6번을 이용한 풀이가 맞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건을 배울 때 교재에서는 뭐 저보도라는 문장이 있으면 6건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6건은 언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그치? 많으면 또는 계산하기 어렵거나 복잡해지면 6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6건을 A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사건을 A, 그치? 아닌 사건을 A 6건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선생님 A 6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A 6건의 개수를 세가지고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만큼 빼버리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근데 숫자는 몇 개 있었어요? 100개 있었죠? 네. 100개에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모두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러면 3의 배수의 개수는 생각하기 쉽죠? 네. 3의 배수는 몫이 33이니까 당연히 33개 있다는 얘기죠? 네. 5의 배수는 20. 당연히 20개 있겠죠? 네. 근데 이걸 그냥 더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AND라는 의미는 집합에서 AND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집합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5는 뭐예요? 합집합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우리는 5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집합이 5인 거야. 네. 따라서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교집합의 개수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럼 3과 5의 교집합은 뭐죠? 15의 배수의 집합이겠지? 네. 3의 배수의 집합과 5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A가 아닌 것의 개수는 몇 개다? 47개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처음에 계산하려고 했던 A라는 집합의 개수는 53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여사건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181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밑줄 그으세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조건인 거야. 이해되겠어? 저게 우리가 경우의 수의 조건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조건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그지?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게 조건이니까 그 조건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그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조건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조건을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판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방정식이게. 근데 여기서는 B의 개수가 짝수다 보니까 약분 판별식 사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네. 따라서 이 약분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B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이때 너를 만족하는 이게 조건이니까 너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찾아라 이 말인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풀 때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둬도 되지만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주사의 눈은 1, 2, 3, 4, 5, 6 중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A에다가 1, 2, 3, 4, 5, 6을 대입해 보면서 B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A가 1일 때는 B가 1인 경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네. A가 2일 때는 2의 제곱이 4니까 4 이하의 자연수 다 되겠지? 네. 1, 2, 3, 4. 3일 때는 9니까 이제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3, 4, 5, 6일 때는 6개 다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순서상 찾아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18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도형에서 있잖아, 그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다. 중심이 같은 원을 뭐라고 부르나요?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 같을 동을 써서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중심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하고 그 동심원 5개를 지금 이해돼요? 네. 안쪽에서부터 영역을 나눴죠. A 영역, E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돼요? 네.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만 칠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된 문양의 개수는 자 문장이 일단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기 쉽겠죠. 문장이 길면 무슨 말이야 이럴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조건을 한번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항상 경우의 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조건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그렇지. 세 개의 색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왔어요. 또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조건이 나왔어요. 또 그렇지. 10통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역마다 색칠할 수 있는 물감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일단. 네. 10통까지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동심원의 반지름에 따라서 영역이 나타내는 넓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영역을 우리가 칠할 수 있는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A 영역을 칠할 수 있을 때 한 통 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비율로 갈 거야. 네. 1대, 2대, 3대, 4대, 5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비율로 가서 넓이 계산할 때 비율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비를. 네. 자, 닮은 비 생각할 거야. 그러면 넓이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 당연히 제곱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1이라고 말하는 거야. 두 번째 크기는 4가 돼야 되지. 1대 2니까. 제곱하면 1대 4잖아. 그치? 근데 이를 색칠하고 나는 나머지만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B 영역에는 몇을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영역에는 이제 이 바깥쪽 영역에는 우리가 굳이 네. 받아들여 못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5로. 당연히 9에서 지금 4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C 영역에는 5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D 영역에는 7. 자 지금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는 거니까 16에서 9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10. 그렇지. 그러면 이 영역에는 근데 안 봐도 9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봐. 잘 봐. 네. 예를 들어서 C하고 E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맞죠? 네. C하고 E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죠. 네. 같은 색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물통이 10개밖에 없잖아요. 네. 10통까지밖에 사용 못한다 했잖아. C와 E를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그치? 네. 물감의 물통을 14통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이런 걸 고려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줍니다. 큰 거. 그렇지. 큰 걸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색을 먼저 정해야 되잖아. 어떤 색 있을 거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우선 색의 이름을 지금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세 가지 색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을 그냥 정하자. X, Y, Z로. 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X, Y, Z로 정해놓고 이해돼? 네. 내가 이 영역에 X를 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큰 순서대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작은 것부터 칠해나가는 게 아니라 큰 것부터 칠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너를 X라는 거를 사용했다. 그치? 네. 이해돼요? 네. 근데 이 X를 몇 개 썼겠어요? 9. 그렇지. 9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뒤에는 뭘 쓸 수 있어요? X를 빼고 Y를 써야 되지. 네. 또는 Z를 써야 되죠. 네. 그럼 내가 Y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7Y를 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Z를 썼다 그러면은 7-7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조사해 나가. 방법 알겠어? 네. 그러면 잘 봐. 9X와 7Y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X를 못 써. 왜냐하면 C에 색칠하려면 5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X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네. 네. 그 여기서는 X나 Z를 쓸 수 있는데 색으로 따지면 X나 Z를 쓸 수 있는데 맞지? 네. 근데 X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는 OZ, Y. 그러면 얘는 X나 또 Y를 쓸 수 있지. Z가 아닌 색을 칠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여전히 X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X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는 3을 써야 되거든. 하나 들려요? 네. 그래서 3Y. 됐죠? 네. 네. 그럼 남는 거 뭐야? 어. Y 빼고 남는 거 이제. X랑 Z. Z. 그러니까 여기 X, Z. 이렇게. 만족해요? 네. 우리가 방금 찾은 조건 다 만족합니까? 네. 그럼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 봐도 얘도 몇 가지야? 두 번. 그렇지. 그럼 앞에가 9y가 와도 얘랑 똑같은 경우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9z가 와도 얘랑 똑같은 경우만큼 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얼마로 따지는 게 낫지? 3. 이렇게 따지는 게 쉽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큰 거부터 조건을 따져가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따졌지? 네. 이런 풀이를 선생님이 예전에도 가르쳐줬지만 수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하나씩 조건을 만족하는 걸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을 수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 써야 됩니다. 네. 조건이 많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206페이지.
스텝 2 191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의 지역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다.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나머지 4명은 남은 4개 지역을 각각 1개씩 담당한다.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거지만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어디 가고 너 어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조건이 뭐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이웃한 영역을 담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머지 남는 4개 그냥 너네 알아서 개정해 이런 얘기잖아. 그치? 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 어떤 걸 생각하겠다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웃하는 거 2개를 먼저 찾겠다는 얘기잖아. 예산 되겠지? 근데 영역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영역이 6개 있다 보니까 그 영역을 우리가 임의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림 밑에 거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임의로 한번 나눠볼게요. 너를 A 영역이라고 할게. 그지? 네.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 F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얘기했지만 아직 배열하면 안 돼. 이웃하고 있는 두 영역을 인접하는 영역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이해되는데. 그걸 먼저 조사를 할 거예요. A와 B. 이렇게 할게요. 네. 인접해 있는 거 맞죠? 네. 또 A와 인접해 있는 거 찾아보세요. C.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야. A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또 E. B 찾았잖아. C 찾았고 2차를 찾으죠? 그러면 A랑 더 이상 인접해 있는 영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뭘로 넘어가? B. 잘했어. 잘했어. B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B에 세? 그럼 뭐 절이 되는 거죠? A, B 셌는데 B 또 세면 뭐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세봐. D. 잘했죠? 그 다음 B. D. 잘했어. 또 있어? 없어. 그럼 뭘로 넘어가? C. C. 잘했어. 이렇게 세는 거야. C, D, C, E. E, C, F. 그 다음 D, F, E, F. 끝났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접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 6. 10가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됐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이제 임의로 찾아. 됐어? 네. 됐어? 네. 네. 자, 여기에다 누구 배열할 거야? 5명 중에 1명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1명 배열할 때 5가지 나오는 거지? 네. 나머지 영역에 4명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몇 팩토리야? 4. 400도. 그럼 결국 이게 5팩토리라는 얘기지? 맞아, 틀려. 이 하나가 5팩토리까지 나오는 거잖아. 네. 대답. 네. 그럼 5팩토리얼이 10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1200이 나와요. 5팩토리얼 122.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푸는 거.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 처음부터 배열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인접한 영역을 먼저 찾았죠. 그게 조건이니까. 인접한 2개 영역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남는 사람들끼리 하나씩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인접한 2개의 영역을 선생님 조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 경우의 수는 조건을. 조건을 만족하게 경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진짜로 중요한 거야. 알았지? 네. 그냥 순열이라고 무조건 순열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네, 좋아요. 192번 볼게요. A, B, C, D, E, F의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만약에 이게 확률이었다면 당연히 600도리였겠지만 그제? 600도를 분의 몇 이렇게 했겠지만 이거는 경우의 수다 보니까 또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A를 맨 앞에 세우고 B는 A와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A는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맨 앞으로. 그쵸? 네. 그러면 잘 봐. 네. 이제 나머지 몇 개의 자리가 있어? 일렬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5개 자리가 남았겠죠. 네. 이 5개의 자리에 나머지 5명을 배열을 하면 5팩토리얼이 나오지. 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A랑 B는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전체 5팩토리얼에서 이웃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 다음에 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C, D, E 뭐 이렇게 오는 걸 따지는 게 빠른 거냐? 전. 그렇죠. 이웃한 게 많겠어? 이웃하지 않는 게 많겠어? 이웃하지 않은 게 뭐.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웃한 걸 조사해서 빼버리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여기서도 뭘 쓴 거야? 6거. 잘했어. 그걸 쓰자니. 그러면 A, B 여기 오면 되죠. 네. 네.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아요? 네. 4명. 그래서 4팩토리얼. 다 이거예요. 5팩토리얼 빼기 4팩토리얼 답이다. 간단하죠? 네. 자, 이거 계산할 때 진짜로 5, 4, 3, 1, 4, 4, 3, 1 곱혀가지고 빼는 건 아니겠지 설마? 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네. 5팩토리얼 중에 5 곱하기 4팩토리얼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네. 따라서 얘는 4팩토리얼로 묶어서 5 빼기 1 곱하기 4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 말로 해석하면 4팩토리얼 곱하기 4로 계산하자는 얘기야. 네.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 193번 보도록 할게요.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택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0이 포함되지 않았죠 일단은. 네. 그 다음에 각 자리의 숫자를 짝수와 홀수를 교대로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짝수 몇 개 뽑았냐 홀수 몇 개 뽑았냐 이걸 따져야 되겠지. 교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 틀려. 그게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생각인 거죠. 네. 그럼 우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짝수 3개 있고 홀수 4개. 2개. 네. 자 5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반대로 짝수 2개와 홀수 3개를 선택한 경우로 나눠지겠죠? 이거 이해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짝수와 홀수를 교대로 배열하려면 당연히 이런 경우밖에 없겠지. 받아들여요?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짝수 3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짝수를 3개를 뽑아야 되는 짝수 몇 개 있어? 1, 2, 4, 6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시 3인 거예요. 네. 다 조합 다 외웠죠? 네. 근데 3시 3은 어차피 1인 건 알지? 네. 얘는 짝수 3개 다 썼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그럼 홀수는 1, 3, 5, 7이 홀수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지금. 받아들이지. 이해돼? 뽑고 난 다음에 짝꼴 이렇게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거 나중에 조합 문제긴 하지만 이걸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게. 짝수 3개, 홀수 2개를 뽑았다면 반드시 처음에 짝수 와야 되는 거 알겠지? 네. 그 다음 뭐 와야 돼? 홀, 그 다음 짝, 그 다음 홀, 그 다음 짝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짝수 3개를 이 세 부분에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돼? 그럼 뭐지? 3팩토리얼까지 나오죠? 이 홀수 2개 자리에 이 뽑은 걸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가 되지? 4P가 되는 거야. 뽑고 배열인 거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렇지. 이게 경우의 수야. 되겠어요? 그럼 이 경우 한번 찾아보자. 이 경우 찾아보면 홀, 짝, 홀, 짝, 홀. 그러면 홀수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열이 되는 거야.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너한테 배열하면 돼. 이 말인 거예요. 얘는 그러면 짝수 2개잖아. 네. 짝수 2개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너한테 배열해. 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냐 안 되니? 돼요. 뽑았다. 근데 별까지 해야 돼. 그럼 뭐야? 수냐? 그냥 뽑았다. 좋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설명 이해돼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194번 볼게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는 432이다. 이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을 파악을 할 때는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다. 보통의 경우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으면 여사건을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는 둘 다 홀수가 오거나 앞에 홀수가 오고 뒤에 짝수가 왔다. 앞에 짝수가 오고 뒤에 홀수가 왔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경우의 수 찾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지. 따라서 이때 우리가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맞다.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경우의 여사건은 모두 짝수가 오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짝수의 개수를 n개라고 변수 취급하겠다. 짝수의 개수가 n개 있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끝이 짝수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짝수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을 해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겠죠. 따라서 MP2에 4팩토리얼을 곱한 게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개의 숫자를 우리가 배열한다 했으니까 6팩토리얼이 전체 사건이 될 것이고 여사건은 MP2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되겠죠. 너를 뺀 경우의 수가 바로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일 거니까 너를 430 될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센스가 있어요. 실제 이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항상 등식은 약분 우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나눌 수 있으면 등식은 간단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존재하는지 찾아서 나눈 다음에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지금 6팩토리얼 안에는 4팩토리얼이 존재하겠죠. 네. 그 다음에 432도 느낌상 너를 계산한 게 430이라는 거는 4팩토리얼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4팩토리얼이 24거든. 4팩토리얼을 무조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4팩토리얼 나누면 6 곱하기 5 30만 남겠죠? 네. 너를 4팩토리얼 나누면 MP2가 될 것이고 너는 4팩토리얼 나눌 때 24를 한 번에 나누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겠어요? 4팩토리얼이 뭐야? 4, 3, 2, 1이잖아. 4로 먼저 나눠. 4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 3으로 나눠. 천천히 나눠. 이렇게. 그 다음 2로 나눠. 그거 얼마야? 18.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MP가 12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MP라는 뜻은 n 곱하기 n-1인 거니까 당연히 4, 3, 10이다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죠. 이거를 굳이 2차 방위처럼 생각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큰 수 만들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지 우리가 실제로 계산이 빨라져. 염두에 두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스킬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짝수가 4개 있었다는 뜻이니까 홀수는 몇 개 있어야 되죠? 2개. 2개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195번 보도록 할게요. 5개의 숫자 2, 3, 4, 5, 6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팩토리얼을 원래는 네. 근데 5만 4천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조건이 뭐죠? 5만 4천보다 작은. 작다. 그리고 자연수.
짝수다. 아, 54,000보다 작은 짝수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짝수 중에서 54,000보다 작은 수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선생님이 배열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네.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려요. 그러면 2, 3, 4, 5, 6 중에서 54,000보다 작다는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짝수를 만드는 게 빠를까 그러면은 당연히 짝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앞자리를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우가 뭐죠? 2 또는 4 또는 6이 1의 자리가 되는 경우를 조사해야 되겠죠.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1의 자리에 2가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나머지 자리에 54,000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3 또는 4 또는 5가 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6은 당연히 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3이 왔다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54,000보다 작은 짝수가 될 거니까 나머지 세 자리의 수는 그냥 3 팩토리얼 배열하는 경우만큼 조사하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가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5만보다 무조건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앞에 5가 왔을 때예요. 5가 왔을 때 처음의 자리의 수는 4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2와 5를 사용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들 중에 뭐만 쓸 수 있다? 3, 4는 쓰면 안 되지. 되겠죠? 4가 쓰면 뒤에 어떤 숫자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니까 쟤보다 작아지지 않죠? 그래서 3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3을 사용한 다음에 두 자리 남았으니까 여기 2팩토리얼 이걸 써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배열을 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네. 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알려줄 건데 두 번째 풀이를 알려줄 거예요. 어떤 풀이를 알려줄 거냐? 54,000보다 이제 이걸 여사건을 만약에 따진다고 치면은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사건은 뭐죠? 54,000보다 크고 홀수. 54,000보다 크고 홀수다? 아니죠. 54,000보다 큰 수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54,0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홀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조사해서 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하는 게 빠를까? 처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여사건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사건을 사용하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6이 왔다고 치고 알겠죠?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수들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수 중에 2, 3, 4, 5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앞에 이거 오면 무조건 54,000보다 작아지니까 3팩토리얼 너도 3팩토리얼 너도 3팩토리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5와 6이 사용됐다는 것은 남은 숫자 2, 3, 4 중에 4만 빼고 다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계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틀릴 확률이 엄청 높겠죠.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조건을 먼저 만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6번 같은 문제는 사전식 배열인데 보통 사전식 배열은 이제 올드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전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전이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 문제는 최근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96번 같은 문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순열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순열 파트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네.